AR, VR 프로그래밍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XR 올인원 SDK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걸 통해서 기능을 가져와서 실제 빌드해서 퀘스트 3에서 그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허브를 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New 프로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3D Built-in Render Pipeline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그 이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해서 그 다음에 Create Project. 네, 그 다음은 추가 그 메타 XR을 위한 추가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초에 에셋 창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윈도우에 가서 에셋 스토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셋 창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서치 온라인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웹사이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메타 XR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메타 XR 그러면은 검색이 하나 되죠.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 XR 올인원 SDK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유니티에서 열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 그럼 창이 뜨죠. 그럼 이거는 항상 연결로 해놓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열기. 그럼 이렇게 패키지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아까 보였다가 다시 사라졌죠.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메타 XR 올인원 SDK가 있는데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패키지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 화살표 클릭하게 되면은 유니티 레지스토리랑 인프로젝트 마이 에셋이 있습니다. 지금 에셋 스토어에서 추가했다는 거는 마이 에셋에 그게 추가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있죠. 네, 마이 에셋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메타 XR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여기 인 프로젝트에 보면은 네, 메타 XR 관련된 패키지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에 보시면 또 메타 관련된 XR이 추가된 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네요. 에디트의 프로젝트 세팅. 여기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떴는데 여기에 메타 XR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 PC 부분과 안드로이드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PC와 안드로이드 보면은 경고문이 뭐 빨간색 노란색 뜨고 있죠. 일단 Apply All, Fix All로 전부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두 개 남았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Apply All, Fix All 하게 되면은 각각 두 개씩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할 부분은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인스톨 버튼 외에 다른 이렇게 화면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PC에 오큘러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오큘러스 퀘스트 3. 그러니까 사실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메타에 인수되면서 메타로 이름이 됐지만 여전히 오큘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큘러스 클릭해주고 또 인스톨링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이 경고문이 계속 뜨는데 이것도 제거하는 방법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부분에서도 또 오큘러스 설치. 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다시 메타 XR로 가게 되면은 경고 문구가 좀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하나 있는 거 Apply All 하게 되면은 PC와 안드로이드 두 개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정상적으로 설치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R Ready for Standalone XR Ready for Android라고 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첫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번 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큐브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큐브 추가하는 방법은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우클릭, 그러니까 하이라키 창에서 우클릭을 해서 3D 오브젝트 큐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플러스를 통해서 3D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메인 카메라는 삭제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게임에 사용하는 싱글 렌즈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따지자면 좌와 우가 있는 듀얼 렌즈 카메라를 사용을 하겠죠. 네, 이거를 지우고 일단 큐브, 그러면 라이트랑 큐브 두 개만 남습니다. 큐브에서 포지션을 0002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을 지금 이 값이 좀 다르죠. 노멀로 바꾸겠습니다. 네, 디버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클릭해서 노멀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화면으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을 0.2, 0.2, 0.2로 수정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해줄 거는 XR 카메라를 추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올 프리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올 프리팹에 이거 전체 지우지 마시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지우게 되면은 다시 없어져요. 그래서 올 프리팹하고 여기서 띄어서 OVR 캠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OVR 캠 카메라 리그라고 뜹니다.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파일 빌드 세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혹시 안드로이드가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유니티 허브를 켜고 유니티 허브에서 보면은 여기 인스톨에 가보면은 내가 설치한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버전이 3.4 버전인데 그쵸? 이 3.4 버전 3.41 버전, 3.41 버전인데 여기 우측에 설정을 클릭을 하면은 add 모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 모듈을 설치할 수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랑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이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동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설치 안 했다면 여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마 안드로이드 iOS 같은 거 이렇게 인스톨 위드 유니티 허브에서 설치할 수 있죠. 네,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안드로이드 놓치셨다면 추가로 설치하면 되고 설치 완료했다 그럼 스위치 플랫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 윈도우, 맥, 리눅스, 그러니까 스탠드 얼론 상태의 그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빌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로 빌드 환경을 변경하는 겁니다. 스위치 플랫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지금 계속 Help to Improve Meta SKS라고 계속 뜰 거예요. 아직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수정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뜹니다. 지금 뭐 여기 에디트 프리랜서 뭐 여기 가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긴 한데 하더라도 계속 떠요. 그래서 이거를 지운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나의 프로젝트 그 파일 탐색기 위치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여기로 가고 에세 폴더로 가볼게요. 에세 폴더에서 우클릭 쇼인 익스플로러 파일 탐색기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처음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W4 언더바 프로젝트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명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브러리 패키지 캐시 그 다음 com meta xr sdk core로 들어가겠습니다. com meta xdk core 68.0.2 여기에 에디터 그리고 오버 템포러리가 어디지? 여기죠? 그리고 OVR 템포러리 팝업 CS가 있습니다. 팝업 CS에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럼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네, 여기 화면에서 몇 번 라인이지? 잠시만요. 업데이트 함수를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가 여기 있죠? 여기 업데이트 함수에 show 팝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w 팝업 부분을 그리고 저장 그리고 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경고음과 더 이상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바꾼 거는 프로젝트 안에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우리가 라이벌을 바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마다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메타에서 이 이슈를 금방 업데이트해서 수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방 수정될 거예요. 지금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다시 보시면은 이제 메타퀘스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마 리프레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연결된 디바이스에 메타퀘스트 3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디바이스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연결하진 않고 어차피 연결돼도 여러분들에게 화면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분들의 그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달라진 큐브 면의 어떤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카메라 이동시키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이 된다, 눈의 위치가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창에 여기 에셋 폴더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항상 스크립트를 추가할 때 뭘 했죠? 네, 폴더를 추가했었죠. 다시 우클릭 크레이트, 여기 폴더가 어디 있죠? 폴더가 여기 있네요. 폴더. 그 다음에 스크립트 S 스크립트라고 했었죠. 이 이름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관례상 좋긴 합니다. 클릭하고 비어있죠. 여기에 크레이트 C# 스크립트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컨트롤러 스크립트라고 생성을 해볼게요. 이 이름은 웬만하면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대서문자 구분해서요. 컨트롤러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 자료에 포함된 컨트롤 스크립트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작성하지 말고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정상적으로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강의 자료 보시면은 컨트롤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이 달라지면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아까 여기서 작성한 파일명과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C샵도 자바처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파일명 자체가 클래스가 되게 돼요. 얘도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달라지게 되면은 안 되니까 동일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니면은 이 파일을 다시 똑같이 생성해서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똑같이 수정해서 둘 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잠깐 보면은 볼게요. 업데이트 함수가 있죠. 업데이트 함수가 있고 업데이트 함수에 보면은 조건문들이 있습니다. if문들이 있고 if문들에 보면은 ovr input get ovr input.row 버튼, 뭐 r index, r stick, 그리고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뭐 어떤 센터 큐브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트랜스폼을 로테이트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트랜스폼은 어디서 들어왔죠? 트랜스폼 포지션은 씬 카메라 트랜스폼 포지션으로 갖고 오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 트랜스폼 연결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네, 이 코드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요 C샵 컨트롤러 스크립트 클래스가 생성이 됐겠죠. 그 다음 할 거는 큐브를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큐브 선택해서 요 컴포넌트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클래스 자체 스크립트는 컴포넌트가 되죠. 얘를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면은 지우고 리무브, 여기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씬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씬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시 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씬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죠. 네, 이 카메라의 값이 들어오고 씬 카메라가 설정이 됩니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리고 씬 카메라라 부분은 여기 타겟 포지션이나 이런 데 사용이 되죠.
다시 큐브 선택해서 신 카메라를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센터 아이 앵커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중앙의 부분에 위치를 앵커를 주는 거겠죠? 네,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큐브 자체가 이제부터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빌드앤 세팅 있죠? 빌드 세팅으로 가서 빌드앤 런 하게 되면은 빌드가 마무리되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메타 퀘스트 기기에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 실행을 해보면은 오른쪽 트리거, 그 트리거는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입니다. 오른쪽 트리거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큐브를 이동시킬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이죠. 센터 큐브. 왜 센터 큐브죠? 여기 아까 신 카메라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신 카메라 위치로 바꿔주는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재밌는 게 신 카메라 포지션에 신 카메라 포워드에 3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요새 선형대수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은 아마 이게 지금 포지션 위치가 벡터 3차원 벡터잖아요. 여기도 3차원 벡터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포지션은 좌표 벡터이고 이 포워드는 방향 벡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좌표의 끝에서 방향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포워드 방향으로 3배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워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단위 벡터,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형대수 배웠던 개념들이 유니티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사실 한번 개념만 익히면 사실 선형대수를 모르는 분들도 코딩하는데 어려움 없는 수식이지만 얘를 가지고 복잡한 어떤 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외의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사실 모른다면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조이스틱 있습니다. 조이스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동그란 원반이 있고 흔들 수 있는, 좌우 조정할 수 있는 상하로, 여기에서 레프트로 조정하게 되면은 어떤 축이 돌아가죠? 네, Y축이 돌아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네, Y축이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조이스틱으로는 큐브를 좌우 회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왼쪽 핸드 트리거. 핸드 트리거의 경우에는 검지 트리거 말고 이렇게 그 나머지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누를 수 있는 나머지 트리거죠. 그걸 트리거 하게 되면은 어디죠? 여기네요. 프라이머리 핸드 트리거는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프라이머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 실제 큐브의 위치를 이게 큐브의 위치를 왼손에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에 지어주면서 어떻게 되냐? 포지션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이동시키게 돼요. 그래서 왼쪽 손의 트리거를 누른 상태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R터치 오른쪽에 버튼 1이죠. 이게 A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제를 봤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컨트롤러를 어떻게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지,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컨트롤 스크립트 코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고 아마 컨트롤 스크립트를 따라치긴 좀 어려울 거니까 지금 보이는 3장의 강의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스크립트를 화면을 멈추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컨트롤 스크립트에는 여기 using 시스템 컬렉션스 제네릭 아니면 유니티 엔진,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 줍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스크립트명을 컨트롤 스크립트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컨트롤 스크립트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유니티에 사용하는 C샵은 자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클래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코드는 클래스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게 이 콜론과 모노 비헤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노 비헤이버라는 것은 유니티의 좀 독특한 속성인데 이런 겁니다. 유니티의 기본적으로 게임 오브젝트들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니티에서는 뭐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떤 클래스가 연결되고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유니티는 그냥 게임 오브젝트들의 군집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씬에는 어떤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기본적으로 바닥면이 있는 게임 오브젝트, 하늘 배경이 있는 게임 오브젝트, 사용자의 아바타의 게임 오브젝트, 아니면은 사용자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뭐 보행자, 상자, 총알 이런 것들도 다 전부 게임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니티라는 어떤 씬에 이런 다양한 게임 오브젝트들을 위치시키고 이것들을 다루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형태예요. 이때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구성되냐? 재사용성을 위해서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게임 오브젝트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총을 쏘고 있는 사용자와 총을 막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좀비가 있다고 할게요. 그 좀비와 사용자 모두 이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P, 헬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비가 HP가 100일 수도 있고 사용자는 HP가 좀 낮은 30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비도 공격을 하겠죠. 어택 공격하는 뭐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겠고,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총이나 어떤 무기를 통해서 공격할 때 어택 포인트를 또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게임 오브젝트마다 개별적으로 개발할 것 아니고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그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붙이는 형태로 게임 오브젝트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유니티라는 게임은 게임 오브젝트 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 간의 구성으로 그 속성이나 특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유니티라는 거대한 어떤 입장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들을 실행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함수가 있어서 그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잖아요. 하지만 유니티는 메인 함수라는 게 없습니다. 메인 함수가 따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호출되냐?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가 처음 생성될 때 스타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스타트라는 함수를 모두 실행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 오브젝트 중에서 스타트가 있는 함수도 있고 없는 함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합니다. 그냥 메인 함수가 없으니까 유니티 게임을 시작할 때 브로드캐스팅으로 스타트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단 게임 오브젝트 중에서 스타트라는 어떤 모듈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만 반응해 주세요 라는 형태로 뿌리게 됩니다. 그때 이 뿌릴 때 방송을 받는 입장에서는 모노비어가 붙어 있으면 그 방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브로드캐스팅 받아서 스타트가 있으면 스타트를 실행하고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는 컴포넌트가 처음 생성될 때 수행되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업데이트는 프레임마다 실행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60프레임이면 60번 반복해서 실행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컨트롤 스크립트는 대부분이 업데이트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한번 코드 내용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벡터, 쿼터니언, 그리고 플로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카메라는 씬 카메라, 그리고 벡터 3는 타겟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타겟 로테이션으로 되어 있고, 먼저 스타트에 가면은 트랜스폼 포지션이라고 해서 씬 카메라 포지션 앞에 트랜스폼.포워드는 카메라의 전방에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의 프린시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인의 단위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벡터 3배만큼, 그러니까 대략 3m 앞에 위치시키게 되는 거죠. 이 트랜스폼 포지션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에서 이 트랜스폼 포지션을 쓸 건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타임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요거를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 델타 타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게임마다, 환경마다 FPS가 다릅니다. 프레임 퍼 스피드가 달라요. GPU가 굉장히 좋으면 120프레임 나올 수도 있고 GPU가 안 좋으면 60프레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는 실제 게임에 있어서 12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이나 사용자가 움직이는 이동 속도와 혹은 적이 이동하는 이동 속도는 동일해야겠죠? 비슷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임 델타 타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FPS 무관하게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최소한 절밖에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리고 if문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퀘스트3의 컨트롤러 인풋을 받게 됩니다. 먼저 ovr input.get,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ovr input.row 버튼,
로우 버튼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R 인덱스 트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R 인덱스 트리거는 검지손가락 트리거입니다. R이니까 오른쪽이겠죠? 이때는 센터 큐브를 중간에 위치시킨다. 그 다음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는 로우 버튼에 R 덤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지로 조종하는 조이스틱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트랜스폼 로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틱 라이트도 로테이트를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있고 원이 있어요. 원은 뭐냐면은 첫 번째 버튼 A를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에 A, B 그리고 왼쪽에 C, 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A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컨트롤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긴 프라이머리 핸드 트리거로 되어 있는데 프라이머리는 왼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의 핸드 트리거라고 합니다. 아까 인덱스 트리거 말씀드렸는데 인덱스는 검지로 동작하는 트리거라면은 프라이머리 핸드 트리거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트리거 버튼을 의미해요. 그게 동작되었다면은 동작할 때도 여기 지금 보면은 0.0보다 클 때죠. 그러니까 얘 트리거도 어느 정도 힘을 단순히 온오프가 아니라 동작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누르고 있다면은 트랜스폼의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한 큐브를 의미를 합니다. 이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포지션과 로테이션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 센터 큐브. 아까 센터 큐브는 우리 오른쪽 인덱스 트리거를 통해서 작동되는 함수였죠. 여기서 보면 타겟 포지션과 타겟 로테이션이 타겟 포지션이 카메라 앞에 파워드 3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의 주선에 3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카메라 위치 기준으로. 그리고 로테이션 함수는 쿼터니안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하고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다시 트랜스폼, 그러니까 그 큐브의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스크립트를 일단 작성을 해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에서도 하긴 했지만 큐브에 이런 컨트롤러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써 바로 큐브가 컨트롤러 스크립트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 정리해 드리자면은 파일의 빌드에 런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빌드 세팅하는 거. 오른쪽 트리거 버튼은 인덱스 트리거, 그러니까 그 검지 손가락 트리거입니다. 컨트롤을 잡고 있을 때 검지로 누를 수 있는 손잡이 부분에 있는 트리거 버튼인데 이거는 바라보는 방향으로 큐브를 이동시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의 시선에 따라서 큐브가 같이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조이스틱 버튼은 레프트 라이트가 큐브의 좌우 회전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핸드 트리거는 검지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누를 수 있는 트리거 버튼이고 이런 경우에는 큐브가 왼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핸드 트리거를 계속 누르고 컨트롤러 이동하게 되면 마치 큐브를 손에 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A는 컨트롤러 진동 발생시키게 됩니다. 1, 2, 3, 4 해가지고 A, B, C, D 컨트롤이 적혀 있죠. 그 버튼들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Building Blocks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 퀘스트에서는 이 SDK를 통해서 빌딩 블럭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딩 블럭스는 메타 XR SDK로서 이 퀘스트 앱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 퀘스트 올인원 SDK를 설치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상단 메뉴에 메타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메타 툴스 빌딩 블록스 하면은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뜨고요. 아니면은 유니티 에디터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무한대 표시의 메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고 빌딩 블록스 선택하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 두 개지만 여러 개의 어떤 메뉴가 뜨고 이것들을 우리가 블록별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새로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딩 블록스 테스터 씬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셋 씬 폴더에 빌딩 블록스 씬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창에서 우클릭 create scene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빌딩 블록스라고 여러분이 명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딩 블록스 실행하는 방법은 메타 툴스 빌딩 블록스 혹은 우하단 메타 아이콘 클릭하고 빌딩 블록스 열고 첫 번째는 먼저 카메라 리그를 추가하겠습니다. 요게 카메라 리그거든요. 요거를 추가했다가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드래그해서 하이라키 창에 추가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컨트롤 트래킹입니다. 요거 요소도 이 버튼을 눌러서 그냥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드래그해서 하이라키 창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큐브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큐브 3차원 오브젝트 추가하는 거 배우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색깔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니티에서는 메터리얼이라는 어떤 속성을 사용해서 그 컴포넌트를 각각의 기본 3D 오브젝트에 추가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은 색깔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라는 매트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보통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셋 폴더에는 비슷한 속성의 것들을 같이 모아놓기 때문에 여기 매트리얼 폴더, 매트리얼즈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 안에 블루라는 매트리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고 네, 추가할 때 매트리얼 하시면 되고요. 매터리얼 클릭하시면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키 창에다가 큐브를 클릭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블루를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다가 끌어 놓아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G축을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1m 정도에 놓인 그냥 커다란 박스처럼 보일 겁니다. 빌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높낮이에 따르면 다르겠지만 아마 고정으로 선택했으면 퀘스트 3에서 이렇게 약간 밑으로 보이는 이런 블락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카메라 리그와 컨트롤 이 두 가지의 그 빌딩 블락을 선택해서 추가를 했죠. 그리고 혹시 여러 개 씬이 있는 경우에는 씬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Add Open Scenes를 누르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씬이 보이게 되고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씬을 체크해서 빌드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Grab Interaction입니다. 빌딩 블락스 메뉴를 열어서 Grab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빌딩 블락스라고 하는 큐브가 또 있어요. 이 큐브에다가 빨간색 레드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의 위치를 0, 1, 0.2 여기 트랜스폼 포지션에서 0, 1, 0.2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결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 컨트롤러를 놓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손을 트래킹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잘 매칭이 돼요. 컨트롤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손이 나오고 손으로 여러분들이 빨간색 블럭을 손으로 쥐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죠. 그 다음은 디스턴스 그랩입니다. 멀리 있는 그랩을 마치 스타워즈의 포스처럼 쑥 가져와서 염동요처럼 가져올 수 있어요. 빌딩 블락스 메뉴를 열어서 디스턴스 그랩이 있어요. 디스턴스 그랩을 추가를 하고 되면 되고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또 하나 창이 뜹니다. 그냥 고정된 디폴트 값인 Full Interactable to Hand를 그냥 컨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구분짓기 위해서 녹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색 매트리얼을 추가해서 아까처럼 같이 큐브에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큐브의 위치를 0.2, 1, 0.5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손바닥 향한 상태로 가까워지면은 방 큐브 모양이 생성됩니다. 다시 손바닥을 향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방 투명 큐브 모양이 생성되고 이때 그랩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네, 멀리 있는 큐브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네, 순간 이동하게 돼요. 그랩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집는 방법과 멀리 있는 거를 가져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 큐브들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그냥 활용한 거죠. 네, 이렇듯 뭐 빌딩 블락스라든지 아니면 메타 홈페이지에 다양한 개발 어플리케이션 코드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메타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런 체험용 어플리케이션들의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만의 AR, VR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패스스루 기능도 빌딩 블락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스루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AR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퀘스트3를 쉽게 퀘스트3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AR과 VR 콘텐츠들을 매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